안녕하십니까. KT 클라우드 본부장 남충범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그런데 꼭 마지막 발표자에게는 비애가 하나 있습니다. 식사 시간하고 겹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고객님들의 소중한 점심시간 보장을 위해서 애드립 없이 스크립트 위주로만 최대한 빨리 발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만 더 참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이미 본부장님께서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전반에 걸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해서 공공시장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지난주 화요일 정부는 2026년까지 현행 시스템의 50% 이상, 신규 시스템의 70% 이상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적용하여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CIO 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근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각종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보화 사업 혁신 TF라는 것을 구성하여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대안으로 현재 언프레미스, 즉 빅뱅 방식의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 발생에도 유연하고 그리고 민첩한 대응이 가능한 클라우드 방식,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을 정부화 사업에 적극 도입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과연 무엇이길래 정부는 이러한 전략을 수립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은 모놀리틱 아키텍처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놀리틱은 사전적 의미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놀리틱 방식은 UI, 비즈니스, 데이터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방식은 각각의 서비스가 작은 모듈 단위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에서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을 아키텍처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즉 MSA라는 단어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모놀리틱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놀리틱 방식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키텍처 구조가 단순하고 개발 방법도 용이합니다. 또한 로딩도 빠르고 엔드-투-엔드 테스트도 용이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커지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니까 확장성도 어려워집니다. 공공정보화 사업을 예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공 시스템을 처음 오픈했을 때 최신 기술이 접목돼서 가장 뛰어난 아주 성능 좋은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 1, 2년쯤 지나면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고, 그런데 이런 신기술들을 좀 붙여보고 싶어도 그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한 오픈되고 나서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기능이 완전히 노후화된 다음에 이른바 차세대라는 이름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모놀리틱의 단점, 유연성과 확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모놀리틱은 한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나만 고장이 나더라도 전체를 파헤쳐야 돼서 유지보수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모듈 간의 의존성이 높아서 하나의 모듈에 장애가 나면 전체 장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사스와 같은 서드파티 솔루션을 접목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방식은 유연성도 뛰어나고 확장성도 용이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고 또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모듈 간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잘못이 되더라도 다른 시스템들, 다른 모듈에는 그 잘못이 전체로 파생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모듈을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모놀리틱 방식에서는 한 개의 모듈에서만 이상이 생겨도 9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에서는 한 개의 모듈, 그것만 장애가 나고 나머지 9개는 정상 작동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이유가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가장 핵심적 이유고, 그래서 정부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공공정보 사업의 핵심 기술로 채택한 주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이라고 해서 모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각 모듈이 개별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설계가 어렵고 테스트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모듈 간의 인터랙션이 많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놀리틱에 비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무조건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게 옳다,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의 특징을 잘 분석해서 어떤 아키텍처 방식을 적용할지를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시스템을 제대로 분석하고 클라우드로 전환할 것인지, 그리고 전환한다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그 대상 시스템을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상 시스템을 분석하고 내가 선별하지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MSA 적합성 검토 체크리스트라는 걸 만들어서 배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체크리스트 항목 10개 중에서 3개 이하면 그냥 기존 아키텍처 그대로 유지하고 4개에서 5개면 필요시에만 MSA로 도입하고 6개에서 8개면 적극적으로 9개에서 10개면 무조건 매우 적극적으로 MSA를 도입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 시스템을 분석하게 된다면 실제 MSA 도입 여부를 결정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란, 즉 MSA 기술이라는 게 무엇인지 여기 오신 C레벨 수준에서 아셔야 할 만한 핵심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A 기술에 대한 정의는 사실 좀 다양합니다. 여러 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정의를 근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너 아키텍처와 아우터 아키텍처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너 아키텍처는 어플리케이션, 즉 응용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아우터 아키텍처는 인프라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너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놀리틱 방식에 대해서는 응용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다 각각의 모듈들이 한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각각 작은 독립의 개별 단위로, 개별 주체로 모듈화되어 나눠지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통상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과 이벤트 스토밍, 업무 기능 분해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정의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DDD, 즉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상품과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상품 또는 기능 이런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의내는 것이 제일 먼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도메인이 정의되면 이 도메인들을 모듈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작업을 하고 이것을 각각 독립된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분시키는 것, 이것이 DDD 방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우터 아키텍처, 즉 MSA 인프라는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놀리틱 방식은 시스템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이 한 번 접속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MSA 방식은 모듈별로 다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고객이 다 따로 붙어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익스터널 게이트웨이, API 게이트웨이라는 걸 둡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MSA에서는 이 API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은 서비스 메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데와 같이 모듈이 나눠져 있지만 DBO가 그렇다고 각각의 모듈과 DB 간의 통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각 모듈과 DB 간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바로 서비스 메쉬라고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메쉬 기술을 통해 각 모듈과 DB 간의 통신이 이렇게 이루어질 때
직접 동기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복잡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에 이슈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동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 큐라는 걸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줄을 서서 들어가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비동식으로 동기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져서 서로의 영향을 끼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백킹 서비스라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매니지먼트입니다.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설명에 앞서서 컨테이너 기술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요즘 컨테이너 기술이 워낙 핫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의 VM 방식에 대해서 VM 방식보다 컨테이너 방식은 훨씬 가벼운 구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하이퍼바이저라는 걸 컨테이너 엔진이 대신하고 게스트 OS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훨씬 가벼운 구조이고요. 그래서 빠르게 배포가 가능하고, 이러한 장점 때문에 MSA 방식에서는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들을 자동화시키고 스케일링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는 이런 것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툴, 그게 컨테이너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음은 텔레매추릭입니다. MSA에서는 상당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분산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들이 상태를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슈를 또 제대로 대응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시간 또한 오래 걸리게 됩니다. 텔레매추릭 기술은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이벤트 경로를 추적해서 서비스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손쉽게 대응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CI/CD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I/CD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브옵스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데브옵스는 디벨롭먼트와 오퍼레이션을 합친 단어입니다. 즉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한다는 의미인데요. 앞서 공공정보화 사업에서 예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의 시스템은 오픈 이후에 차세대 시스템을 추진하기 전까지는 운영, 유지보수만 할지 개발과 운영이 이렇게 사일로로 구분돼서 작은 기능 하나도 개발하려면 그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데브옵스는 개발과 운영이 일부 또는 완전 공유 방식으로 밀접화돼서 언제든지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데브옵스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CI/CD입니다. CI라는 말은 Continuous Integration, 즉 지속적 통합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CD는 Continuous Delivery 혹은 Deployment로 지속적 제공 또는 배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CI/CD 기술은 새로운 기능을 언제든 빌드, 테스트, 머지하고 또 배포,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자동화 기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신 바와 같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MSA 방식은 그전의 모놀리틱 아키텍처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략을 정부가 수립하여 적극 장려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 기술을 제대로 도입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일 겁니다. 저희 KT 클라우드는 MSA 방식에 소요되는 각 기술 요소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품 라인업을 전반에 걸쳐 모두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정에 함께할 동반자로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바로 달려가서 함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